어제 특검 첫 조사를 받았잖아요. 예상보다 길었던 9시간 반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아마 지목된 만큼 특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에도 가능성에 그 무게를 좀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모습 다시 보겠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와 가방 전달하는 게 있습니까? 비 오는데 수고가 많아요. 나중에 들으세요. 왜 오늘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 정하셨습니까? 내가 아파서 그랬어요. 수술 받고 아파서 그래요. 그만 나중에 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자,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다가 어제 이제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들어갈 때는 이제 보신 것처럼 걸어 들어갔고 나올 때는 휠체어를 이용했는데 목소리 톤도 정건희 대변인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는 뭐 이렇게 아파서 그랬어요라고 했다가 나갈 때는 약간의 짜증이 좀 섞인 듯한 네.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자꾸 나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한학자 네. 총재가 1943년생입니다. 트럼프 80살이 많죠. 넘죠.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 3살 나이가 예. 위죠. 장시간 그 특검의 취조에 응한 것도 힘들었을 것이고 네. 아마도 본인이 그 소명을 하기에는 그 특검이 제출하고 있는 증거가 굉장히 좀 명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취조 과정에서 본인도 뭐 굉장히 높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네. 어쩌면 이것으로 인해서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 이런 것들이 반영된 반응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차원에서 했던 이야기지 본인의 묵인 아래서 이루어졌던 일은 아니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특검 조사 결과 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금 1억 원 그리고 뭐 각종 뭐 명품 귀금속 같은 것들이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된 그런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과연 윤형호 본부장이 주도적으로 했을까? 그렇지 않다. 그런 거금이 들어가는 일에는 한학자 총재의 어떤 지시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것인데 김상희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시했을까요? 아니면은 윤 본부장이 알아서 움직였을까요? 모든 것은 증거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윤 본부장의 진술도 정황 증거이고 네. 그 정황 증거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총재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는 부족한 겁니다. 사실은 할 말이 없을 때 가장 하기 좋은 말이 내가 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뭐 꿀리나 내지는 그거 굉장히 좀 오만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굉장히 짜증스럽게 볼 수 있는 건데 국민 앞에서 답을 할 때는 안 할 거면 모르지만 하려면 조금 더 국민이 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겸손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권력형 비리로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총재를 권력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데서는 좀 더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요. 국민들은 증거에 의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와달라고 했을 때는 나오지 않다가 불쑥 자진 출석해버렸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인데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특검에서는 수사에서 아마 필요한 조사가 한 총재를 통해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강제 수사 가능성도,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청구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 가능성 높아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사자, 물론 뭐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네. 전혀 뭐 사실 무근이다라는 취지로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학자 총재
청와대에게까지 보고가 돼서 윤 전 본부장이 움직였고 실제 금품이라든지 일부 금전이 수수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강제 수사력을 동원을 해서라도 증거라든지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내고자 노력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권성동 의원에게 뭐 1억 원을 전달했다는 불법 정치자금 관련된 것, 그리고 건진법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명품을 건넸다,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다라는 그러한 이제 의혹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돈의 출처를 따라가 보자라고 한다면 정점에 있는 인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강제 수사력의 동원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출석할 때 입었던 옷차림에도 세간의 관심은 쏠리고 있습니다. 자, 한학자 총재가 입은 옷이 가디건 같은 옷이었는데 그 옷이 굉장히 비싸 보인다라는 평들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명품의 브랜드도 양지민 변호사님 뭐 일부 브랜드가 거론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프랑스의 일부 명품 브랜드 뭐 샤넬이냐라는 네. 이야기도 나오고 그 외에 다른 브랜드도 이제 거론이 되면서 과연 어느 브랜드일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높은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한학자 총재 자체가 뭐 당연히 이제 뭐 본인의 종교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종교 관련 매체에는 자주 이제 등장을 하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저렇게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외부에서 저렇게 뉴스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그만큼 좀 관심이 집중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통일교회도 자금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연결돼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